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입니다. 제가 들어본 황당무계한 주장 중에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가히 금메달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공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신이 무너진 나라이고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날은 임박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가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됐다고 합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홍현익이라는 자인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식인 행사를 하느냐, 배운 무식자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닷컴에 금방 기사가 떴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이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되었고 군사비도 우리의 10배 이상 쓴 지 10년이 지났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남북 통신선을 연결을 하던 때에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잡아서야 했다. 미국 측에 미안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합시다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간파되면은 선제 공격하는 내용이 한미훈련에 들어가 있다. 수백 곳을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잠수훈련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이런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 김여정이 이야기했으니 성의표시를 하면은 남북관계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떻습니까? 첫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자는 것은 공개적으로 간첩질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2급 비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지정한 겁니다. 그걸 미국과 상의 없이 한국이 북한에 알려주면 한미동맹 그 순간 끝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이거 군사 기밀을 북한에 제공하는 전형적인 간첩죄니까 사형 무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한미훈련 계획에는 선제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그리고 북한 수뇌부에 대한 잠수작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북한에 알려주면은 북한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대비를 잘 하겠습니까? 즉, 잠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동하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징조가 확실하다.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잠수작전인데, 이 내용은 아마 1급 비밀일 겁니다. 이것까지 북한에 알려주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또 그 근거가 황당무계합니다. 북한의 경제력이 5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핵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핵 능력은 북한이 한 5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50대 0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핵 능력은. 그런데 경제력만 가지고 연합훈련 안 해도 된다. 연합훈련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한미동맹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훈련을 하지 않는 군인들은 실전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에게 승리를 보여야 합니다. 김여정이 뭘 했는데요?
자기들이 멋대로 중단시킨 남북 전화 연락선을 그냥 연결시켜 준 게 이게 성입니까? 그럼 살인 강도가 두 사람만 죽이고 거기서 살인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면 그걸 성의로 받아들이고 그 자를 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합니까? 더구나 지난 2월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방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분당국에서 한미연합훈련 계획은 2급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2급 비밀이라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북한에 제공되면은 적에 제공되면은 큰일이 난다는 정도의 등급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죄입니다. 이 홍현익이라는 이자는 지금 간첩죄를 선동하자는 겁니다. 간첩죄를 저지르자는 겁니다. 간첩죄를. 그 간첩죄를 저질러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자기 국립외교원장에 내정했느냐는 겁니다. 뭐 친김재명,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친이재명 활동을 했답니다. 이재명 활동을 했다는 것은 결격사유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결격사유가. 홍 내정자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학자 출신인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의 국제관계 좋은 자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도 했다는군요. 청와대가 홍 원장이 세종연구소 등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을 연구해온 외교 전문가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지만 야당은 친이재명계 인사를 차관급에 앉힌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직업 외교관들 이른바 커리어 디플로맷 사이에서는 국립외교원장 자리가 코드 인사로 전출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전임 김준형 원장도 한동대 교수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외교 안보 자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홍 내정자는 2008년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 가져가면 북한의 대화 복귀길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살해되어도 민족 문제 외세 운운하며 외교부는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이니 참 암울하다고 논평을 했는데 이자가 국립외교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하고 기밀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밀 중에서 가장 북한이 싫어하는 것 잠수작전 계획이 포함된 연합훈련 계획까지 북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발언을 해도 계속 임명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는 투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는 김정은의 대리 후보와 김정은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후보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후보 사이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